안녕하세요. 쫄규버 친구들. 네. 이제 저희 공중보건학 파트 많이 어려우시죠? 네, 공중보건학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어, 암기를 꼭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용 이론보다도 더 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길게 하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응용해서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이렇게 꽈서 내는 문제들보다는 그냥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일단은 꼭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만 암기를 하시고 또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고 요즘 문제가 워낙에 이렇게 그 어휘에 대한 문제들이 많다 보고 지문이 길어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랑 함께 공중보건학 파트 진행을 하고요. 필기 공중보건학 파트는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친구를 나중에 추후에 내가 현장에서 취업을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나의 샵을 차려서 내 샵을 운영을 한다거나 할 때 우리는 공중보건에 해당하는 공중위생법규에 저희는 관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공중보건학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저희가 공중보건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공중보건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아는 것처럼 공중보건이라고 하면 공중이라고 하면은 개인 이상이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공중보건학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학의 정의를 누가 윈슬러라고 하는 이 분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공중보건학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한대요. 질병이 예방이 되게 되면 어때요?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리고 건강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기술이고 과학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중보건의 대상을 한번 본다고 하면 개인이 아니에요. 나 개인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의 인간 집단과 그리고 국민 전체 그러니까 인간 집단까지 국민 전체 저희가 공중보건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 때문에 좀 이렇게 같이 이해하는 용도가 좀 되게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 이상 넘어서 그 지역의 문제지 집단의 문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국민 전체 이제는 그 이상을 넘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로 인해서 확산이 되거나 어떠한 수명을 연장치 못하게 만드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 그 이상의 그 나라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상을 넓혔다라는 거.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그럼 이 대상들을 가지고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방하고 수명 연장을 하고 신체적인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죠.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효율 증진. 그냥 내가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고요. 신체적인 건강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건강한 정신적으로도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 그 모든 대상을 넓게 해놓은 게 공중보건학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선 대상과 목적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건강의 정의를 또 한번 본다고 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1948년 WHO가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구에서는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안녕한 상태를,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얘는 건강이라고 정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없어, 단지 허약해. 이게 아니고, 내 몸, 그리고 내 정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사회의 전반적인 안녕한 상태. 이게 바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해당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꼭 암기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지표를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영아 사망률입니다. 우리 그 어렸을 때 왜 그 이름을 그리고 이 아이가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 탄생일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태어난 날짜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한참 만에 신고를 하는, 저 때만 해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지 않으면 또 금방 그냥 저희도 이제는 뭐 60년대, 70년대 아주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국이 되지 않고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찌 보면 질병에 노출을 빨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사망을 하는 율이 높았겠죠.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그래서 출생신고를 한참 만에 한 이유가 이 아이가 100일을 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보고 난 이후에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것처럼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영아 사망률 꼭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후에도 좀 자세히 설명 보겠지만 질병 발생에 인자들의 영향 요인이 있는데요. 자,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독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병원균이나 질병을 발생시키는 그런 모든 거. 그럼 세균, 바이러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병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인들의 역할을 본다고 하면 영양소에 따라서 아니면은 세균이냐 바이러스에 따라서 유전적인 거에 따라서 그리고 고온이냐 저온이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고온 다습한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서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주어졌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유해가스 중금속 이것도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하는 요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병인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숙주. 우리 친구들 뭐 그거 보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한참 유행했었죠. 경이로운 소문. 거기에서 우리 숙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떠한 것들이 악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악귀들이 이 사람 옮겨가면서 나쁜 짓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바로 숙주죠. 옮겨 탔죠. 그러니까 숙주라고 하는 것은 병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옮겨 다니면서 거기서 서식을 하면서 손상시켜서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꼭 우리 경이로운 소문처럼 사람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자가 있어요. 숙주라고 하는 거. 그걸 숙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연령도 될 수 있고 성별도 될 수 있고 직업적으로 아니면 종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천적인 인자나 면역성에 의해서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숙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생물학적이냐 물리적이냐 사회적인 거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저희는 질병 발생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암기 포인트는 뭐냐면 질병 발생의 3요소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역학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저희 질병관리본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역학이에요. 내가 코로나에 발생이 됐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계속 추적하잖아요. 언제 어디에 갔었어? 전날에는 어디에 갔었어? 그렇게 해서 잠복 기간이 있는 동안은 쭉 다닌 곳을 해당하면서 어떻게 옮겨왔으면 누구한테 좀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역, 역순으로 짚어서 하나씩 이렇게 발생 원인들이 가능성을 하나씩 역추행해 보는 거를 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역학의 정의는 그 질병 빈도와 분포, 빈도가 너무 잦다. 그러면 이가 왜 잦아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더욱더 이 역학은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인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 병이 오게 됐는지, 그럼 얘를 옮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우리 지금 방침하잖아요.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은 역학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방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의 정의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감염병 발생 3요소와 생성 6요소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감염병 발생 3요소. 감염병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발생 3요소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병을 옮기는 원인이 되는 요소들, 그 다음에 환경,
그리고 숙주 이렇게 세 가지 해당하는 것들 얘네들이 감염병 발생 3요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네 세 개가 갖추어졌어. 그런 다음에 생성 6요소를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발생 3요소와 생성 6요소는 발생이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그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제 감염병의 생성의 6요소로 보면 되실 거예요. 자, 그 중에 병인 일으키는 요소라고 말했죠. 그러면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병인은 질병 발생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병원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병원체는 뭐야? 그냥 질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미생물. 저희가 미생물은요. 네, 병을 발생시키는 우리에게 미생물이 있고 아니면은 비병원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미생물이지만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그 발효시키는 효모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 뭔가 곰팡이 중에서도 질병 발생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음식을 발효시키는 데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생물이지만 저희들한테 되게 좋은 역할을 주는 미생물인데 여기는 지금 병원체에서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리케차, 클라미디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미생물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체 요소인 거죠. 그 다음에 병원소라는 게 있는데요. 병원소는 뭐예요? 그냥 굳이 딱 뭐 한 포인트로 이야기하자면 인간, 동물, 토양 그랬을 때 병원체가 어디예요? 병원체가 병원소를 찾아서 자기네들을 증식시키고 전파할 상대를 찾아요. 그러면 말하자면은 제가 감기 바이러스에 옮겼어요. 그러면 이 감기 바이러스 병원체가 어디? 병원소인 인간인 저에게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서식하고 또 얘가 증식하게 되고서 나를 손상시켰어요. 손상시키면 얘가 또 어디 다른 전파할 곳들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병원소라는 거, 인간, 동물, 토양 등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환경을 본다고 하면요. 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에요. 내적 요인 같은 경우는 내가 면역력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얘는 외적 요인이라고 본다고 하면 자, 아까 그 두 개의 병원체하고 병원소 두 가지가 요소 중에 있다고 했으면 환경의 요소를 외적 요인을 본다고 하면요.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했어요. 제가 감기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병원체에서 병원소가 일단은 같이 맞물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병원소인데 병원소에서 다른 병원체로 탈출을 해. 탈출은 자기가 탈출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리게 되면은 콜록 기침을 하죠. 기침을 하거나 제가 지금처럼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마스크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코로나 마스크, 비말 이런 게 여기 바이러스에 서식하기가 좋은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는 건데 그러면서 침 튀기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비말 감염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거는 호흡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은 소화기계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실 들어갔을 때 화장실 물을 꼭 내려주신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피부 비뇨기계 그리고 개방병소 기계적 탈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호흡기계를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병원소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탈출한 다음에 이제 전파해야 돼. 내가 해취했어요. 기침을 했어요. 그러면 제 또 3의 인물에 내가 이게 기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바이러스에 섞인 그런 침을 통해서 그 친구도 전파가 된 거야. 이걸 전파라고 하는데 이젠 그러면서 병원체가 나로부터 다른 제3자에게 탈출을 한 거죠. 그러면은 탈출한 후에 새로운 숙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 숙주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자 옮기는 과정 중에서는 직접 전파, 신체적인 접촉을 하거나 비말 감염.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성병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비말 감염 내비쳤을 때 그리고 이제는 간접 전파라고 하는 것은 매개체 어떻게 중간에 모기 팔이 어떤 걸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딱 전파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그 모기를 통해서 제3자에게 갈 수 있는 그 매개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기 전파는 재채기, 기침, 대화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거를 전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숙주의 침입은 뭐냐면
병원체 탈출 방식과 대체로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병원체가 퇴해서 침을 튀겨서 이야기를 했다면 걔가 이제는 전파가 되면 또 새로운 숙주의 침입이 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환경, 외적 요인이다.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발생 살면서 뭐 했어요? 병원체,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 그리고 병인, 환경, 그 다음에 숙주, 이렇게 해서 되는데, 자, 그 중에 숙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생으로 인해서 조직 성장 등에 당하는 생물이에요. 그러면 동물도 될 수 있고, 토양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감수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감수성은 뭐냐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얘가 내가 A라고 하는 내가 그 병원체에 감염이 됐어. 그래서 내가 침을 튀겨서 제3자에게 다시 전파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병원체는 어떻게 그 제3자에게 탈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옮겼어. 다른 병원체에게. 그런 다음에 그러면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고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누구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고 걸리지 않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숙주의 감수성이에요. 감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 낮냐. 그러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수성이 낮으면 안 걸리고 가능성이 높으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숙주의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숙주의 저항력이나 면역성에 따라 유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희 코로나는 어때요? 내 면역력에 따라서 걸릴 수 있고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고 정말 그 전염을 나타내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되게 힘이 커질 건데 결국에는 우리 친구들 우리 저항력이나 면역성이에요. 앞으로 환경도 마찬가지고 되게 이런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우리에게 침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병인이나 이런 환경들이 상당히 전과 다르게는 좀 더 힘이 막강해질 텐데 그럼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몸 안에 있는 면역성을 잘 지키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염의 발생 단계 생성 과정에서 보면 병 6개를 본다고 하면요. 그래서 아까 생성 6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병원체가 병원소를 찾아갔어요. 병원소가 그래서 얘가 걸린 다음에 얘가 어떻게 전파를 시키겠죠. 다른 병원체의 탈출을 위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숙주로에 침입을 해버렸어. 그러면 제3자에게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감수성 저항력에 따라서 걸린다, 걸리지 않나, 발생이 된다,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가 된다면 감염병은 발생하지 못해요. 내가 병원소인데 얘가 다른 병원체에다가 탈출을 하지 못해. 그럼 전파가 안 되겠죠. 그럼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어찌 보면은 여기에서 탈출하고 전파하는 거를 서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암기 포인트. 대상 누구야? 내 개인이 아니에요. 지역, 단체, 조직, 생활, 더 나아가 국민 전체, 나라 전체에.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질병 예방을 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까지 한 국가의 건강 수준 나타내는 거 뭐라고 했어요? 영아 사망률 잊지 않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병 발생 3요소, 병인, 환경, 숙주 쉽게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쫄지마 기죽지마 포기하지 마. 우리 쫄기포 친구들 필기 한 번에 합격하기. 그런데 어렵잖아요. 우리 그리고 요즘은 점점 나이대가 중학생 때부터 초등학생까지 도전하는 친구들이 나이대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적인 어휘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모르고 접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합격하면 뭐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아직 그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필기 공부 그래도 꼼꼼히 하고 자세히 한다고 하면 맞출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절대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쫄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고하셨고요. 저는 김 교수는 다음 회차에서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어요. 안녕.